안녕하십니까. 보고TV 이영영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보고TV가 단체 카톡방을 몇 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매일 아침에 클래식 음악을 올리고 설명을 덧붙여서 어떤 친구는 찬송가를 올려요. 찬송가. 또 천주교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 등 걸 올리고 성모 마리아의 기도하는 모습도 자주 올리고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정치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과 윤석열의 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국민들은 아주 짜증이 날 지경이다 하는 것이 건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과 이준석이라는 최강의 드림팀이 윤석열을 보호하고 강력한 방어를 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나오고 있죠. 고고TV는 뉴데일리 또는 데일리안 또 TV조선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무시하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나이 드신 분이나 자유우파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걸 인정 안 하겠지만은 뉴데일리는 아주 극우 성향입니다. 극우 성향이고 데일리안도 마찬가지고 TV조선도 나이 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라서 편집된 여론조사가 꽤 나올 겁니다. 제가 믿는 것은 중도시나 또는 한국갤럽 조사와 머니투데이 또는 박시영이 하는 민지코리아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고 추세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한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23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이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여론조사를 추세를 보면은 머니투데이에서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아직까지도 4, 5% 내지 5, 6% 앞서가고 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합해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은 따라잡고 있고 윤석열은 덜 뛰고 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에 다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 어제 같은 경우 뉴데일리가 윤석열의 여론 지지율이 5%가 급등을 하고 이재명은 1%가 떨어지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뉴데일리는 빨갱이를 물어치자 문재인 독재를 갖다가 외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뉴데일리를 보고 그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죠? 그게 607080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나오는 거 보면은 리얼미터하고 오마이뉴스가 나와요. 윤석열, 이재명 45% 대 40%, 5% 차이 납니다. 어제 뉴델리 같은 건 10% 차이 나죠.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은 KSOE,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윤석열 42%, 이재명 40.6%, 1.4% 차이가 납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죠. 모든 것은 윤석열 개인의 리스크고 607080들, 60은 뺍니다. 저는 7080들 또는 젊은 층에서도 강성 우파들이 꽤 있어요. 그들이 윤석열을 이렇게 무대뽀로 지지하는 한 윤석열의 지지율은 급반등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 하는 것을 어제 내가 올렸는데요. 지금 윤석열 오늘 아침 조사에 KSOE가 조사한 거 보면 지난주에 조사한 거 보면은 기득권 연장, 쉽게 말해서 꼰수기가 가장 많은 정당이 어디고 또 기득권 연장에 가장 연연하는 정당이 어딘가 하고 물었더니 국민의힘이 기득권 연장 세력이다 하는 게 38.3%, 그 다음에 민주당이 31%가 나옵니다. 무려 7.7% 이상이 국민의힘 꼰수기들이 기득권들이고 윤석열 패거리다 하고 평가한 거죠.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들이 던지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뭐 16, 17일까지 윤석열이 급반등이 안 나오면은 뉴데일리, 데일리안, T조 빼고, TV조선 빼고 급반등이 안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들어갑니다. 고고TV는 경험과 상식, 직관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뿐이 말할 수 없어요. 과거의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왜 저 사람이 윤석열을 지금 비판하고 왜 저러냐, 왜 지지 안 하냐 그러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패거리 정치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최약체 정권이 되면서 붕괴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거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오늘 월요일 방송을 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고 그 우파 유튜버들은 그래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무대뽀를 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또 상식적인 그 평론가들, 정치 평론가들의 말하기를 김종인 플러스 이준석과 윤석열 플러스 윤핵관 패거리들의 갈등은 미시적인 봉합, 임기응변적으로 봉합을 했지 완벽한 화학적 결합이 아니고 언젠가는 갈등이 수면으로 터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주면은 항상 윤석열 쪽에 문제가 있고 윤석열 리스크라 그러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반등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이재명과 격차를 벌려나가면 벌려나갈수록 윤석열 쪽이나 윤핵관들이나 떨거지들은 역시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다 하고 김종인과 이준석을 해치고 들어갈 것이며 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정체가 들어가도 그거 봐. 김종인, 이준석이 효과가 없네. 괜히 윤석열만 말이지 리더로서의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어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좀 이따 김한계 편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어제 그저께부터 추경 문제가 나오죠. 그죠? 재난지원금.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표적적으로 줬어야 됐어요. 선별적으로. 즉 소규모 자영업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형편없이 떨어진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한테 주는 게 맞죠.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에는 그냥 이재명이는 전 국민한테 주고 문재인도 전 국민한테 주면서 정치적인 방역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해가지고 이재명이는 또 돈을 뿌리면은 자기의 특기니까 그놈의 특기니까 돈을 뿌리면은 또 표를 거둘 수 있고 50조 주자 이렇게 했죠. 그러다 입쑥 닦다가 윤석열이가 50조 요번엔 추경에 편성하고 50조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김종인 씨는 100조는 있어야지 이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의해서 자영업자나 피해본 사람들을 초양극화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죠. 그래 윤석열이가 50조 주자 하고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그럼 빨리 하자 빨리 맞자 하니까 김종인 씨가 그거는 차기 정부가 구성한 다음에 100조를 말한 거고 지금 현재 50조를 주는 것은 너희들이 민주당 너희들이 결의해서 대통령 허가를 받을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든 너희가 너희가 말이지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끼리 결정해라 하니까 윤석열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추경. 그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떨떠름하게 있었고 저거 또 뭐야 저거 이런 식이죠. 응? 그래 어제 누구야 윤석열이가 말도 하기 싫어서 솔직히 이런 정치적인 거 요새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하고 내 생각이 같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50조를 하든 말든 너희끼리 결정해서 국회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승인 받으라는 거다. 그 말 실수죠. 내가 그저께도 한번 말했지만은 그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할 것인데 윤석열이가 개입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도 데자뷰. 그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어려운 말 기시감이라고 그랬어요. 기시감. 그게 데자뷰랑 비슷한 말인데 옛날에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본 것 같고 경험해 본 것 같다 하는 기시감. 환상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예지몽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시감이란 말이.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는 데자뷰가 하나 있죠. 기시감. 2년 전 4.15 총선 패배로 돌아가 보자. 그때 황교안이가 대참패를 일으켰죠. 그 쓰레기 보수 우파들이 무작정 황교안을 밀어서 그래요. 전 그때 한 번도 황교안을 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걸 코로나 정치 방역을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막 내실렀죠. 거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적인 민심도 그들을 따랐고. 그리고 황교안이가 처음 반대하다가 그럼 우리 50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 선거 한 달 남겨놓고. 그때부터 국민들은 황교안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응? 그 당시에도 김종인 씨가 급히 수습을 하죠. 무슨 소리야? 저쪽에서 그렇게 돈 뿌린다고 여기서도 말이야 2배 이상을 돈 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거둬라 했더니 황교안이가 안 거뒀어요. 그 말을.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대참패로 들어가죠. 그때 국민들이 황교안을 본 것은 지금 뭐야? 지가 또는 보수 지지된 조중동들이 재난지원금이 말이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의 국간도 엉망이 되고 세수도 문제가 되고 국민들의 영혼을 털어버린다.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나 황교안이 플러스 보수 우파들이나 지금 윤석열이나 보수 우파 유튜버나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다음에 차명진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민경욱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설화, 망언을 일으키는 바람에 대참패를 하게 되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의 50조 추경 당장 하자. 그죠? 그동안에 보수지들이나 조중동이나 조선일보가 특히 그래요. 중앙동아는 지금 보수지에 떠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볼 적에는. 하여튼 조중동이나 보수우파 유튜브나 황교안이가 재난지원금이 말이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표몰이 한다 하더니 50조 하자 이렇게 되어버리죠. 똑같은 데자뷰가 나오죠. 굉장히 위험하고 정치를 모르는 황교안과 윤석열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김병준이가 나와서 윤석열과 김종인의 추경안이 조금 틀리고 갈등을 잇는 차이가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김병준이가 당연히 후보 말씀이 중요하다. 뭐 말씀까지 나오냐 이거죠. 제 말은. 후보 말씀이 중요하다. 천만에 김종인의 말이 맞아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동영상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100조 추경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집권 후에 한다는 김종인 씨가 옳다. 이준석이가 윤석열이가 50조 추경 추경에는 말실수다. 그리고 의지의 표명이다. 몰라서 그런다. 벌써부터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김병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김병준과 윤석열은 정치를 몰라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나도 이 칭찬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김병준은 이런 말을 하죠. 이재명은 대중적인 설득력이 강하고 윤석열은 인내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인내하면 이긴다 그러는데 굉장히 모순된 말을 하죠. 김병준이가. 이 꼴통이에요. 김병준이가. 이런 친구가 이런 사람이 노무현의 정책실장이었고 문교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 혁신 없어요. 그런 거. 노무현이가 말한 지방자치 분권과 혁신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다 허벌판이 됐고 잡초만 무성하다. 잡초만 무성하다. 황성예택 그것뿐이 안 된다. 그리고 김병준이가 말하지 않을 걸 또 말을 해요. 김건희의 등판이 지금 초두의 하대가 되고 있죠.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오늘이라도 김건희는 당장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한테 유리하지. 고고TV뿐이 이런 말 안 해. 김건희가 숨으면 숨을수록 쉽게 말해서 기획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떨어져요. 뭐 대단하다고 솔직히 김건희가.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그런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TV에 출연해가지고 MBN 어제도 봤어요.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하는 방송. 거기 나와가지고 김건희의 등판 시기는 이견이라기보단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지금 수렴 중이다. 이 자체가 공작인 거예요. 이 자체가 국민들이 볼 적에 뭐가 그리 꾸려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이준석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돼요. 이준석이도 상처를 입게 돼요. 응? 그래서 김건희 자체 그분이 판단하는 걸 기다려봐야 된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한 몸인데 이재명의 부인 김영희라는 것은 자기야 사랑해 자기 배추전 좋아했지 사드 성주가 보자 하고 계란을 맞더라도 말이지 적극적으로 돌아다닌다. 근데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것은 큰 데만 돌아다닌다. 큰 데만. 외국 사절 접결하고 자리 다 갖춰놔라. 그걸 내가 가가지고 말이지 얼굴 비추고 오겠다. 이런 식이죠. 다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이재명의 돌파력과 당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2% 뛰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1% 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재명은 메뚜기 같이 뛰는데 윤석열은 궁뱅이 같이 지지율이 뛰고 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이거 찍기 싫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할 말은 많고 보실 분은 보시고 김한길의 새시대위원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헌시대위원회다. 제가 말씀드려요. 전혀 영향이 없다. 중도 확장도 영향이 없고 2030도 영향이 없다. 옆에 사진 붙여놨어요. 거기 보세요. 거기 온 애들이 누구예요? 김한길, 윤석열, 권성동, 이수정, 그 다음에 이용호, 박주선 이런 애들이죠. 전라도 세력들이 다 왔다. 권성동이 빼고. 그렇죠? 전라도는 DJ계들이 어느 정도는 이탈을 해서 우리한테 표를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30과 혁신정치를 바라는 전라도인들이 과연 윤석열한테 표를 줄 것인가? 주면 얼마를 줄 것인가? 20%만 가져오면 앞선 구도인데 전라도에서. 그런데 이재명이가 TK에서 30%나 20% 이상을 넘기면 우리는 손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라도에서 20% 가져와도 TK에서 25% 30%가 뺏기면은 부산은 부산은 아직 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재명의 득표율이 더 높이 올라간다. 제가 가장 지금 한이 맺히는 게 뭐냐 하면은 윤석열은 정치적인 정체성이 없어요. 그는 지금 5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자유우파 유튜버의 그 논리를 받아서 문재인은 독재자고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이고 국민들의 영혼을 틀었다. 저도 과거에 그런 말 했고 지금 현재도 문재인은 국민들의 영혼을 틀고 있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극우적인 성향, 그죠? 강성우파적인 주장이죠. 모든 게 그래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하고 국민들은 묻고 있어요. 그래. 우리 국민도 다 안다. 문재인이 연성 독재를 하고 N번방 이런 거 뭐 하고 또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하고 까똑도 금절한다 그러고 그럼 너희 대안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부동산 정책의 대안은 뭐고 코로나의 대안은 뭐고 쉽게 말하고 다니죠.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이 한 부동산 정책을 없애버리고 세금 종시도 폐지시켜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도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한다 그러고 한중일 관계에서 일본하고 미국 쪽으로 붙겠다 그러고 그거는 반문재인이라는 거죠. 근데 국가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막 쏟아내죠. 궤변을 쏟아내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해 가서는 오줌 싼 걸 보고 난 똥 쌌다 그러고 서해 가서 나는 국수 먹었다 그러면서 국수를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말이야 냉면을 먹었다 그러고 막 쏟아내고 다니죠. 그게 지금 효과가 나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 벌어지고 있죠.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안정감 또는 윤석열에 대한 비전을 국민이 못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재명이라는 게 말하는 게 말이야. 그럴 뜻은 해. 응? 윤석열이가 전두환이 다 잘못한 건 아니다. 3조 호황 시대 경제 성장을 했고
적절하게 참모를 배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했다.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이가 그거 뭐야? 전두환 이 돌멩이를 밟더니 이 전두환이가 저승 그 삼조호강을 이끄는 능력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문성일이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기질이 지금 몸에 너무 배어 있고 그게 대단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중도 2030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지금 김한길이가 또는 윤석열이가 어제 새시대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가지고 우리는 나 윤석열은 또는 국힘 선대위와 국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뉴 프론티어다. 말은 아주 멋있죠. 왜 국힘이 보수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윤석열의 정체성은 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체성에 지금 정체성을 서명하고 있는 게 좌파, 김대중계 또는 민주당계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힘은 뭔가 하는 거죠. 75년 동안 왜 찬란한 짓밟히고 일어나고 국민한테 능욕당하고 혐오당하면서 또 일어나고 한 보수의 가치는 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김한길이가 그러잖아요. 새 시대를 열겠다.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은 윤석열이다. 그럼 윤석열 보고 하는 거지 국힘이나 보수를 위해서 김한길이가 지금 뛰는 게 아니죠. 새 시대 연구에. 절대 김한길 쪽에서는 2030이나 중도층들을 확보 못해요. 그냥 전라도 떨거지 세력들만 확보할 거예요. 그러면 국힘의 보수 정체성은 뭔가? 윤석열의 정체성은 뭐고 우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우리 보수 정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거기서 전라도 세력을 물론 전라도에 내가 진입시키는 건 난 그거는 난 반대하지 않아요. 화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수의 지평과 이 정치 이념을 갖다가 진보나 좌파 쪽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게 김한길과 윤석열의 생각이다 하고 나이가 봐요. 새시대위원회라는 것을 이준석도 콧방귀를 끼고 김정인 씨도 콧방귀를 끼었는데 끝까지 김한길이가 말하고 윤석열이가 만나기를 이거는 선대위하고 김종인 씨의 선대위하고 양립하는 구조고 김종인 씨의 선대위하고 차별화되는 구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어제. 그럼 김종인 씨의 선대위는 뭐고 이준석 당대표는 또 뭐가 또 고고티바이 같은 보수며 개혁보수인 우리는 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쓰레기 자유우파 그들은 무조건 윤석열을 빠니까 불과 2달 전만 해도 지금 현재도 전라도 필요 없다. DJ 그거는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것들이 제 DJ가 들어오니까 윤석열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 내드릴게요. 갈등은 잠재되어 있고 잠복해 있고 이 갈등이라는 것은 터져요. 제가 볼 적에. 그때 한번 대난리가 한번 날 거예요. 김종인 씨의 성격은 자기를 건드리면 용서를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큰 저 위에서 전략과 전술을 피는데 너희들은 난 못 따라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항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준석을 2030만 지지한다? 천만의 말씀. 이준석이 뜨면은 온 나라가 들썩해요. 고고티바이 같은 개혁 보수도 중장년층도 이준석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인 프랑스 이준석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화합을 가지고 이준석이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윤석열을 보호하고 실드를 쳐주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이준석을 이용하면서 표가 필요하니까 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국힘 그런 거 없어요. 윤석열은 수시로 나오는 게 윤석열은 국힘 없애버려야 돼. 개혁해야 돼. 누구에서 개혁하느냐. 좌파들을 들여야 돼. 김한길 들여야 돼. 김병준 들여야 돼. 이런 애들 아니야. 이수정. 그렇죠. 윤석열은 끝까지 양립체제로 가요. 이걸 뭐 윤석열이 용병술이라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쓰레기 평론가들은 보수의 기치인 국힘이 어떻게든 견뎠어. 근데 거기다 양립적으로 김병준
김한길 이런 걸 계속 그냥 강구돼 간다 이거죠. 갈등은 잠복되고 한번 크게 터질 것이다. 윤석열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보수냐? 어? 국민의 민심이 윤석열을 아니 그 문재인을 친다는 건 맞는데 그럼 너가 보수의 힘으로 칠 것인가? 어? 그리고 집권을 하면 보수의 가치를 진보적으로 확장하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수시로 나오는 게 국힘은 개혁돼야 된다. 국힘을 개혁하려면 국힘 내부의 개혁 보수들을 전면에 내세우면 되는데 국힘 보수의 비판적이고 전면적인 비판적이고 개혁 보수들은 절대 앞으로 안 내고 있죠. 그죠?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유심히 보고 있고 윤석열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던지고 윤석열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다. 응? 왜 끝까지 김종인 씨와 이준석하고 대치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개혁보수를 이쪽에 놓고 김종인, 이준석은 개혁보수예요. 이쪽에 전라도 편 아니면 DJ계 아니면 진보층을 놓고 왜 대립을 시켜서 두 체제로 가느냐 선대위를. 이거는 절대 윤석열이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의해서 대통령은 당선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벌써 27분에 다 돼갑니다. 저도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집중해서 뜯으려면은 행복하십시오.